이번 시간에는 컴포지션 윈도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뉴 컴포지션 하고 여기를 1280에 720 스퀘어 픽셀로 하고 30프레임을 해주겠습니다. 30프레임 해주고 시간 한 30초 정도, 그리고 OK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컴프가 만들어집니다. 이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클릭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사용자 정의 컴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정의 컴프를 만들었는데 얘는 지금 엔드키를 눌러보겠습니다. 30초짜리 영상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거하고 크기가 같은, 크기가 약간 적은데 얘를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토 1이라는 이미지를 컴프에다 배치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게끔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디폴트는 특정 컴프에다가 스틸 이미지를 배치하게 되면 컴포지션의 길이만큼 이미지가 배치되는데, 그 컴포지션의 길이가 아니고 특정 시간, 지정된 시간만큼만 배치되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세팅을 좀 바꿔줘야 합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퍼런스로 가고 이쪽으로 가서 임포트로 갑니다. 임포트 가보면 여기 스틸 푸티지 배치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지금 디폴트는 컴포지션의 길이만큼 스틸 이미지를 배치한다고 되는데 여기 하고 한 5초 정도만 배치되게 하자. 이렇게 5로 해줍니다. 5로 하고서 OK를 해줍니다. 이번에 똑같은 오토 1이란 이미지를 배치해 주겠습니다. 클릭하고,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토 2 얘를 이렇게 배치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얘가 보면은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데 5초 정도 길이만큼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스틸 이미지를 컴포지션에 배치할 때 디폴트는 컴포지션의 길이만큼 쫙 배치되게끔 되어 있는데 원한다면 특정 시간만큼 배치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디폴트 값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그냥 임포트로 가고 여기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얘를 이번에 한번 오토 3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얘를 배치할 건데 이쪽에서 배치하면 지금 전체 구간에 대해서 길이에 걸쳐서 배치되는데 특정 위치에서 이렇게 배치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나는 한 10초부터 나타나게 하고 싶다. 이렇게 갖다 옵니다. 그럼 이제 보면 오토 3은 10초 여기 재생해들 이동시켜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보입니다. 오토 3에 오토바이 2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시간대부터 씬 내의 특정 시간대부터 푸티지가 배치되도록, 레이어로 배치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프, 이 컴포지션 창은 기본적으로 타임라인에서 작업 중인 영상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를 크기를 이렇게 휠 마우스를 사용한다면 휠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볼 수도 있고, 여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로도 여기에서도 뭐 보면 좀 설정할 수 있는데 줌인, 줌아웃, 뭐 풀일 때 뭐 헬프 이런 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서 슬래시 키를 누르면 지금 100% 됐는데 지금 50%입니다. 슬래시 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100%로 보여줍니다. 100% 크기로. 만약에 Alt 키를 누르고 슬래시 키를 눌러주면 창 크기에 맞게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냥 슬래시 키만 눌러주면 100% 크기로 보여주고, Alt 키를 누르고 슬래시 키를 누르면 이 창 크기에 맞게끔 적당히 조절해서 보여준다. 그리고 이 컴프는 컴프에 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컴프에는 푸티지만 배치인데 컴프에 또 다른 컴프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개 좀 정신없으니까 좀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딩을 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웨딩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에다가 사용자 중에 컴프를 배치하고 싶다. 그럼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 해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슬래시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사용자 중에 컴프가 여기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컴프의 길이만큼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컴프를 클릭하고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도 조정해주고 Alt 슬래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용서에 너무 짧으니까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여기에서 사용자 전용 컴프를 땅땅 더블 클릭하면 사용자 전용 컴프를 수정할 수 있는데 나타나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얘를 끝까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웨딩이랑 컴프로 가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면은 계속 나타납니다. 좀 아까는 이 이미지가 이 컴프 전체 길이 동안 배치된 것이 아니고 4초 정도, 5초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끝날 때까지 쭉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포지션은 또 다른 컴포지션에 레이어로 등록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긴 초록색이 있고 여긴 초록색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는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즉 실시간으로 프리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영상은 즉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프리뷰가 되는데 여기서 실시간으로 프리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실시간으로 프리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실시간으로 프리뷰가 되게끔 램에다 프리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숫자키 0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램 프리뷰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이제 여기는 램 프리뷰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실시간으로 여기서 영상이 프리뷰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계속 실시간으로 프리뷰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쪽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컴포지션 컴포지션 창은 타임라인에서 작업 중인 영상의 최종 결과물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창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걸 확인하기도 하지만 이쪽에서 직접 이렇게 레이어들의 위치를 변경해 줄 수도 있고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이러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물론 여기에서 직접 애니메이션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그러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잠깐 사용자 전용 컴프 이쪽으로 가고 트랜스폼으로 가서 여기 포지션을 여기 처음에 여기 있다고 이렇게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한 6분 너무 길은데 한 2분 정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냥 2분까지도 안 오고 얘가 여기에서 끝나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화살표 키를 누르면 한 프레임씩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겠습니다. 여기서 얘 위치가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동됩니다.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한번 이렇게 재생해들 들어보면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애니메이션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거고 이러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컴포지션 윈도우에서
이제 밑에 있는 옵션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몇 프로 크기로 볼 건지 이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휠 마우스 사용하면 이 휠을 트랙해서 레이어의 크기를, 보는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그렇게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타이틀 액션, 이쪽은 뭐 액션 영역이 이루어진 좀, 옛날 TV 같은 경우는 이 가장자리가 좀 잘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잘리지 않기를 원하면 요 영역 안에 꼭 필요한 것이 나타나도록 해라, 이러한 라인이 있었습니다. 요 안에 박스는 자막은 꼭 요 안에다 집어넣어줘라. 근데 요즘 HDTV를 사용하니까 사실상 얘 같은 경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이 자막 쓰고 싶으면 쓰고, 어떤 영상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이 컴포지션 크기 내에서만 다 보이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거 말고도 뭐 그리드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또 가이드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룰러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데, 룰러가 나타난 상태에서 클릭하더라도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가이드 클릭하고 그리드 감춰주고, 가이드 감춰주고, 룰러 체크해서 안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스크나 쉐이프 패스가 보이게 할지 안 할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마스크와 쉐이프 작업에서 살펴볼 것이고, 여기는 재생 헤드가 컴포지션에서 재생 헤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니면 여기를 클릭해갖고 12초로 이동해라 이렇게 하고, 재생 헤드 이동시킬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재생 헤드는 여기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여기를 클릭해갖고도 뭐 15초로 땡땡 이동해라 이렇게 해주면 재생 헤드가 15초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테이크 스냅샷이라는 것을 찍을 수 있는데, 이 테이크 스냅샷 기능은 거의 쓸모없고 쇼 스냅샷인데 거의 이렇게 사용 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타임라인에서 작업 중인 영상을 RGB 색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레드 채널로만 볼 거냐. 레드 채널, 특정 채널 하면은 이렇게 흑백으로 표시됩니다. 나는 그린 채널을 보고 싶어, 또는 블루 채널을 보고 싶어.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이 합쳐진 것이 RGB 채널입니다. 그러면 세 개 채널이 합쳐지면 이렇게 컬러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옆에 밑에 알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알파는 뭐냐? 투명한 영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예, 사용자 정의 컴프를 잠깐 제거해 주겠습니다. 여기 알파 채널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알파 채널을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현재 컴포지션 영역 내에서 불투명한 영역은 흰색으로 표현되고, 투명한 영역은 검정색으로 표현됩니다. 전부 흰색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전체 영역에 오브젝트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를 RGB를 한 다음에 얘를 클릭해갖고 조금 이렇게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컴포지션에는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어가 여기에만 이렇게 배치됐고 이쪽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영상에 투명한 영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알파 체크해줍니다. 여기는 흰색, 여기는 검정색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영상은, 이 컴포지션은 이쪽은 불투명한 뭔가 오브젝트가 있는 거고, 이쪽은 투명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투명한 영역을 알파 채널이라고 합니다. 만약 포토샵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투명한 영역은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나타나게 하고 싶다, 여기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포토샵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가 투명한 영역이구나, 알파 채널로 되어 있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여기 트랜지션에서 리셋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거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애니메이션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뭐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타임라인 내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데 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영상을 재생할 때 퀄리티를 여기서 지정해주는 겁니다. 풀 최고 해상도로 할 거냐, 반 정도 해상도로 여기서 플레이 해줄 거냐. 오토로 해주면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컴퓨터가 풀로 재생해 줬으면 풀로 해주고, 아니면은 성능이 좀 딸리면 뭐 씬이 복잡해서 풀 해상도를 못 보여준다 그러면 헬프 버튼은 써도 이렇게 좀 얘가 좀 줄여서 보여줍니다. 오토로 해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 평상시에 오토로 해주시면 되고, 프리뷰 속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뭐 헬프나 써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상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대신 재생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 재생 시에 퀄리티를 조정해 주는 거고,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는 얘를 전체를 이렇게 재생하려니까 좀 너무 빡시다, 컴퓨터가 얘가 좀 버벅거린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고 보고 싶은 영역만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 해줍니다. 나 이 부분만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래,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전체 다 프리뷰 안 하고, 나 이 부분만 컨트롤 Z, 이 부분만 이렇게 특정 지역만 이렇게 확인하면서 스페이스바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컴퓨터 성능만 좋다면 전체를 다 풀로 해서 보면 좋겠지만, 이펙트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전체를 다 풀로 해서 보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여기를 이용해서 부분만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액티브 카메라 이 부분 나중에 이제 3D를 다루는 과정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액티브 카메라 프론트에서 보는 거, 왼쪽에서 보는 거, 탑에서 어떤 뒤에서 보는 거, 또 커스텀 뷰 같은 게 있는데 이거 3D 작업에서 살펴볼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D 뷰에서 3D 작업과 관련돼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픽셀 에스펙트 뷰를, 픽셀 가로 세로 뷰를 잘못했을 때 이제 수정할 때 얘를 선택해 주는데, 대부분은 별로 그렇게 사용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패스트 프리뷰, 얘는 뭐냐,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살펴볼 때, 고해상도로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좀 저해상도로 해서 살펴볼 거냐. 이와 비슷한 것이, 이런 것이 보면은 뭐 어댑티브 레졸루션, 패스트 데프트 이런 것인데, 그럼 얘하고 무슨 차이점이냐. 얘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프리뷰를 살펴볼 때의 화질을 설정해 주는 거고, 얘는 이렇게 사용자가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좋은 화질로 프리뷰를 뿌려줄 거냐, 프리뷰를 만들어줄 거냐, 그거 설정한 겁니다. 클릭하고 지금 어댑티브 레졸루션 하면 상황에 맞게끔 최적화된 상태를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화질이 안 좋습니다. 여기 패스트 드래프트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파이널 퀄러티를 하면은 최고의 상도로, 얘를 이렇게 할 때도 최고의 상도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는 보통 어댑티브 레졸루션 해갖고 최적화라고 해갖고 상황에 맞게끔 좀 이펙트가 많이 적용되어 갖고 버벅될 때는 버벅되는 대로 좀 떨어지는 화질로 보여주고, 좀 성능이 받쳐줄 때는 좀 고화질로 보여주게끔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여기를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이어프레임 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어댑티브 레졸루션을 택해 주면 되고, 여기 뭐 특별한 거 없고, 여기 플로우 차트 형태로 보는 건데, 얘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다지 얘도 이런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전 모드로 들어가려면 웨딩을 땅땅 더블 클릭합니다. 다시 이런 상태로 들어가고, 플로우 차트 형태를 보고 싶을 때 여기 이용하면 되고, 그리고 얘는 밝기를 임시로 좀 밝게 해서 보고자 할 때입니다. 얘를 클릭하고서 이렇게 하면 좀 밝아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영상이 밝아지는 거냐, 그렇지 않고 잠시 프리뷰 상으로만 밝아지는 겁니다. 다시 꺼주면 원래 밝기로 들어갑니다.
예, 기본적으로 컴포지션 윈도우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에서 작업하는 영상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때도 실제 이 컴포지션 창에서 많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 타임라인 창과 컴포지션 그리고 프로젝트 윈도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창들이니까 확실히 좀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